네,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뺄셈 그리고 실수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을 정의했었죠.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으로 시점 A로 종점 B로 끝나는 벡터. 이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하고 시점과 종점과 같은 벡터는 0벡터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AB 벡터와 방향은 같으나 평행하나 방향이 반대인 것은 BA 벡터라고 하고 AB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BA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다, AB 벡터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덧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A 벡터와 B 벡터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AB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거나 또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AB 벡터에다가 BC 벡터를 더하면 B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A에서 C까지 가는 벡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죠.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충분하게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중요한 것들은 이젠 벡터의 뺄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벡터의 뺄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조금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들을 더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뺄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할까를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두 벡터 A, B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 B 벡터에 대해서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의 합, 우리가 덧셈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뺄셈이라고 하는 것도 덧셈으로 그 개념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와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것으로 이것을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를 A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덧셈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B 벡터는 이쪽에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마이너스 B 벡터다라고 하시네요. 마이너스 B 벡터. 그래서 이제 A 벡터와 B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쓰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약간 그 A 벡터와 B 벡터랑 동떨어져서 생뚱맞게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더니 요것을 A 마이너스 B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자. 평행 이동을 했더니 시점이 어디로 갔냐 하면 D로 가겠죠. D로. 그 다음에 종점이 B로 가는. 이러한 벡터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은 어떤 것이다. 오히려 이 빼는 이 종점 D라고 하는 것에서 원래 있던 벡터의 종점으로 방향이 가는 이런 벡터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 벡터가 있을 때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그 B 벡터에서 A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를 뭐라고 하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이렇게 의미 있게 기하학적으로 의미 있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것이네요. 조금 그 뺄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생뚱맞죠. 이거랑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두 벡터 A, B 벡터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벡터를 이렇게 그 다음에 A, D 벡터를 B 벡터라고 놓고
하는 점 A, B, D라는 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A, B, C 딱딱 안 맞아서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이 되도록 점 C를 잡으면 점 C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A 벡터와 B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서 C라는 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뭐 문제는 AB 벡터에서 AD 벡터를 뺀 것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걸 평행이동해서 요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오히려 받아들이기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A, B. 그렇다면 이제 DB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AB 벡터에서 AD 벡터라고 하는 걸 뺀 것은 실제적으로는 A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D 벡터를 더한 것과 같은데 이 AD 벡터라고 하는 것들의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BC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벡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아이고 그러면은 AB 벡터는 바로 DC 벡터랑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벡터는 CB 벡터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더하는 것과 같은 것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줬네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것들 기억해 줘야 하는 것들은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것들은 A에서 오히려 B를 빼는 이러한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여기 그러니까 AB 벡터라고 하는 것에서 AD 벡터를 빼면은 뭔다 거꾸로 DB 벡터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AB 벡터라고 하는 거 반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AB 벡터는 결국은 따르게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제 안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준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O라고 하는 것들 마음대로 이제 해도 됩니다. AB 벡터에서 시점을 다 A로 AA 벡터를 빼준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KB 벡터에서 KA 벡터를 빼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걸 통일하면은 AB 벡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 AB 벡터 이런 것들이나 DB 벡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의 뺄셈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선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뺄셈이라고 하는 걸 정의해서 뺄셈을 정의했을 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은 DB 벡터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역과정인 DB 벡터라고 하는 것이 실제는 A 벡터라고 하는 거에서 B 벡터를 뺀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벡터의 뺄셈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선분. 아하,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가는 어떠한 선분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하는 것, 크기와 방향인 모든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어쨌든 두 벡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응용한 문제 예제 1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1번. 아이고. 좀 넘어갔네요. 자, 아이고. 자, 그러면 문제 3번에서 뺀셈을 한번 표시해 보자.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시점이 붙어 있을 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은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를 이것을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A 벡터 빼기 B 벡터니까 뭐 이렇게도 A 벡터, B 벡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두 칸 있죠. 이렇게 B 벡터라는 시점을 일치해서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의 종점으로 가는 벡터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어떻다? 이런 벡터들은 실제적으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이다. 이렇게 역과정 생각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육각형에 대해서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DF 벡터라고 하는 거 여기 A 벡터가 있고 여기 B 벡터가 있죠. 근데 DF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TF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하면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CD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CD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요 A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점이라고 하는 걸 일치시켜 주는 게 좋겠죠. 이게 마이너스 A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마이너스 A 벡터. 그러면 CD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이너스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준 것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살펴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4번. 자, 오늘 금요일이어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 문제 4번 마무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고 요거 푼 것들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한데 요 그림에서 A 벡터 요것을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을 B 벡터라고 한다면 DC 벡터라고 하는 것 DC 벡터는 어떻게 한다? 요걸 그대로 같은 벡터로 평행 이동하면 A B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A 벡터의 종점에서 B 벡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해볼까요? AD 벡터 A에서 D까지 가는 벡터는 어떻게 할까? 바로 B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AD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준 것이다. 뭐 더 교환 법칙을 써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네. 이런 연습 아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뺄셈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많이 연습을 반복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살펴보면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정리하겠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A 벡터와 B 벡터에서 B 벡터의 종점에서 A 벡터로 가는 벡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준 것이다. 요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겠죠. A 벡터에서 B 벡터. 자, 이렇게 가는 것. 아하. 그렇죠. 즉 AB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두 벡터의 뺄셈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냥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뺄셈으로 표시해.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KB 벡터에서 KA 벡터를 뺀 것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하면 벡터의 실수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벡터의 2배를 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길이라고 하는 것, 방향은 변하지 않겠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마이너스 A 벡터에다 마이너스 2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도 길이가 2배까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덧셈이라고 하는 것과 덧셈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하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수배해서 뭐 빼주고 마이너스 해주는 벡터의 자연스러운 계산을 할 수 있는 실수배까지도 또 배워보면 다양하게 이러한 벡터의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문제 한번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어떤 것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예제 1번과 같이 2배의 2a 벡터 플러스 2b 벡터 마이너스 3배의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인데 이걸 간단히 하라고 그러는데 뭐 상식적인 것이죠. 아마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이걸 전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전개해서 그냥 결국은 6개의 a와 6개의 a를 뺀 것이니까 a 벡터는 사라지고 그 다음 4개의 b 벡터와 뭐 3개의 b 벡터를 더해주니까 7개의 b 벡터가 된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것들을 왜 배울까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 배워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수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수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체계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실수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도형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에도 아주 용이하고 조건이 많이 없어도 원하는 도형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들로 만드냐 하면 벡터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벡터에서의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수체계에서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는 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이 실수체계보다도 더 파워풀하고 더 성장된 어드밴스한 발전된 형태의 수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예, 뭐 특별하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공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수배에 관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